시계 명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패션의 거리 압구정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다는 그곳에서 묵묵히 시계에만 몰두해 있는 그의 모습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멋들어진 시계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시계 분야에서의 남다른 이력을 말해주는 다양한 증서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명장 증서입니다. 가히 가게의 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럼 명장의 솜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태엽이 끊어졌네. 태엽이요? 이게 시계 동력원이죠. 이 힘에 의해서 시계가 가는 거예요. 태엽이 감겼다 풀리는 힘에 의해서. 태엽이 무지 길죠? 예. 조그만 거에서 콩알만한 품속에 긴 줄을 품고 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시계에서 떼낸 부품의 크기며 가지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시계는? 한 이 정도 기준으로 한 2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200개 부품만. 제일 작은 부품은 크기가 얼마나 거든요, 시계에서? 0.2mm. 여기에도 그게 있나요, 혹시? 여기에도 0.2mm짜리 부속이. 저는 부품이 좀 커요. 이건 좀 0.2mm나 이건 한 0.5mm까지 느껴요. 놀라운 건 크기만이 아닙니다. 휠이라고 하는 이 부품의 겉에는 15개의 돌기가, 다시 그 가운데 기어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8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는 시대에 뭐 얼마나 손님이 있을까 싶지만 가게 안에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유, 해놓으니까 품위가 딱 사네. 감정 끝났고 네. 이건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네. 세 줄이니까. 손님 가운데는 소위 명품 시계의 감정을 의뢰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새 거일 경우에 2억 하나 5천만 원 정도 되는 시계. 2억 5천이요? 네. 시계가요? 네. 그거 네. 2억 5천. 이 시계가 이제 스위스에서 자랑하는 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3대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 지구 중력의 오차를 보정한 장치가 되는 시계예요. 유로비용이라고. 안 오니까. 이런 거 만약에 술이 들어오시면 어떠세요, 느낌? 일단 저도 흥분하죠. 일단 또 새로운 시계에 또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흥분을 하고 그 다음에 긴장하죠. 이제 잘 해야 되니까. 이 시계도 꽤나 범상찮아 보입니다. 이건 문자판에 전부 다이아가 박힌 시계예요.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박혔을 거예요.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명품 시계들인데 다루는 손길은 참 태연합니다. 시계 명장의 작업 공간이라 하기엔 조금은 소박한 공간. 하지만 도구만 보면 수술실에 들어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계는 애당초에 만질 때부터 지문이 안 묻게 잘 만져야 돼요. 시계 무브먼트 표면에 지문이 묻으면 산화가 돼요. 그럼 그 부분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그 지문을 다 없애주는, 먼지도 떨어지지만 지문을 다 없애주는 작업이죠. 시계와 함께한 시간만 40여 년. 사실 그가 처음부터 시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은 이후 장남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며 만난 것이 바로 시계였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처음에 이제 시계 수리를 배운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금속 밴드가 많이 유행할 때예요. 그런데 그 금속 밴드가 값이 상당히 비쌀 때라서 그 소비자들이 쓰다가 버린 또는 쓰다가 교환해 간 그 헌 줄들을
시계 점포에 모아놓고 재생을 해서 다시 파는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생겨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 밑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좀 도와주게 됐죠. 이 일을 하다 보니 시계 수리에 흥미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헌 시계를 얻어다 뜯고 맞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독학으로 깨우친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어 도전한 것이 전국 기능대회. 3번의 도전 끝에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10만 원 타가지고서 우리 식구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니까 끝나더라고. 근데 그 10만 원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만족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시작이다.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시계 기술업계 1인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의 성장의 모태가 된 건 당시 시계 부품 제작 기술자들이 모여있던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2번째 사업부도로 오갈 데 없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그는 우연히 부품 제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부품들을 보며 단순한 수리 작업에서 느낄 수 없었던 희열을 맛봤던 거죠.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금 시계에 있던 이제 크라운이 이제 없어졌어요. 직접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제작을 해가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드신 예. 전자가 아닌 기계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은 어떤 부속이든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이야 시계별로 부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만 해도 망가진 부품을 만들어 쓰는 일이 흔했는데요. 오며 가며 기술자들의 작업을 눈여겨봤던 그는 본격적으로 부품 제작에 돌입합니다. 시계란 것이 적게는 200여 개, 많게는 50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부품 제작은 극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품의 정밀함은 호기심 많던 그를 시계의 세계에 깊이 발을 들여놓게 합니다. 지금 저게 몇 미리? 지금 보시면 1.7mm 정도. 잠시만요. 1.7이요. 예, 요 1.7mm 지름 1.7mm 원에 네. 겉에는 기어 이빨이 15개가 있고 1.7mm. 예. 이야. 그다음에 가운데 기어에는 치가 8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타고난 손재주에 꼼꼼한 성격, 여기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그는 금세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부품 제작 기술자가 됩니다. 자부심이 있었죠. 시계를 단순히 제가 수리만 하는 사람 같으면은 또 그게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이제 시계 부품을 만든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한테도 진정한 기술자가 되려면 시계 수리만 해서는 안 된다. 부품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기술자가 되라라고 제가 늘 지금도 강조하죠. 여전히 매일 오전 이곳으로 출근해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작한다는 장성원 씨. 이게 다 내가 40년 네? 40년 넘게 쓰는 거다.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이건 제가 1974년 10월 8일 날 만들었네요. 그걸 아직까지 지금도 쓰시고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부품은 기성이 있어요. 기성이 있는데 그땐 제가 그 기성품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던 기성품을 하나 얻어다가 네. 똑같이 본을 또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함으로 어렵게 장비를 장만하고 귀동냥, 눈동냥으로 혼자서 기술을 깨우쳐야 했던 시간들. 공구 어디 하나 그 절절한 사연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간은 그대로 자양분이 됐습니다.
기술자가 인정한 진짜 기술자로 꼽히며 그는 기능대회 심사위원, 문제 출제위원 등으로 시계 분야 전반에 두드러진 활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1997년 시계 분야에선 최초로 명장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그날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천당과 지옥을 그날 같이 교차 내렸는데 그냥 받는 날 저녁 때 부도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뭐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방법도 없고 나의 잘못이 아닌 백화점의 어떤 그런 부도를 나는 타의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 때문에 제가 데미지를 입으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부도액만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겐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죠. 재기를 도운 건 다름 아닌 그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부품이 미국 시장의 반응을 얻으면서 수출 판로가 열린 겁니다. 기술이 없었다면 3년 만의 재기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즈음 그는 명품 시계 기술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시계 종주국 스위스의 명장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신기술 연마에 혼신을 다하죠. 그 노력 뒤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이제 그 브랜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맡깁니다. 딜러샵에다가. 소위 명품 시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비자들의 어떤 권익 또는 이익에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도 하고. 그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 활동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짜 명품 시계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의 출장 감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건가? 예. 소비자가 의뢰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짜 같다. 아, 똑똑한 소비자네. 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뭐 문자판에서부터 표가 푸근하네요. 가짜를 받고도 진품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소비자의 입장. 지금 보시는 게 다 가짜예요? 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네, 다 가짜. 때론 전문가들조차 헷갈리는 정교한 가짜 명품이 많아지면서 명장의 감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솔직히 시계를 사면서 이게 가짜라는 의심을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 산다든지 공신력 있는 그 쇼핑몰에서 샀을 때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 사이트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건이.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가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이트가 많다고 하면 이거 유통된 양은 상당히 많으라고 보는 거고. 장성원 씨의 감정은 세관이나 법원 경매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그의 예리한 감정하는 업계에서도 독보적이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잘 감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통보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 전무가 얘기했듯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관서에 고발도 해서 행정 조치 내지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합니다. 소비자한테 일단 가짜 명품이 많아질수록 시계 명장의 책임감은 더욱 묵직해져 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계를 마르고 닳도록 만져보았던 그에게도
종종 놀라운 시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과 오랜 역사를 지닌 시계들은 그 가격을 떠나 베테랑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지금 뭘 수리하세요, 선생님? 네, 이게 한 150년도 더 된 시계 같은데요. 150년이요? 네. 시계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부품이 많이 낡아서 지금 시간을 오래 가지고서 수리를 천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자판도 옛날 그대로 도자기식으로 구워서 도자기식으로? 도자기를 구워서 만든 식으로 만들었고 이야, 바늘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거는 손으로 다 만든 겁니다. 바늘도요? 그 당시에 이런 그 상상을 해서 이런 창의력을 가졌다는 그 기술자들한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죠. 그는 이런 시계를 두고 종종 소우주란 표현을 씁니다. 천체의 질서가 오롯이 담겨있는 작고도 큰 생명체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분들 오실 때가 있어요. 대를 물려받은 물건인데 꼭 좀 살려주세요라고. 손님 표현이 그래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꼭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아, 예, 살려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저도 소비자하고 그 순간에 그런 시계를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있다는 거에 대한 저도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살려야 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완성이 돼서 시계가 움직이면 찾아가시는 분들 아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예.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꽤 친분이 있는 손님이 찾아온 듯한데요. 하다가 어? 누구죠? 얘요? 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던 제자인데 제자요? 예. 아, 지금 이제 그 개인 샵에 지금 저기 기술자로 취직해 있습니다. 기술자로? 예. 아, 시계 수리를 하고 계세요? 네네. 아, 시계인데요. 퍼펙츄얼 캘린더에 알람까지 들어있는 거라서 제가 약간 뜯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계가 멈췄는데 지금은 움직이네. 가다가 쓰냐? 예, 가다가 씁니다. 어려운 시계가 있을 땐 이렇게 종종 SOS를 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그 미니 리피터라든지 아니면 뚜르비온 같은 경우 또 요거처럼 퍼펙츄얼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그 만지질 못하게 스위스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뭐 6개월, 1년씩 걸려서 수리를 해오곤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게 다 만지실 수가 있으니까 6년간 대학교에서 시계 기술을 가르쳤던 장성원 씨. 대학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가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건 남다른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명장의 타이틀을 얻은 후 더욱 후진 양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그.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람. 요건 진동. 오로지 기술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소리가 알람 만드는 거고. 이제 후진들이 또 우리 기술을 제대로 이어받아야 또 자기 위치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역시 대를 물려서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이렇게 잘 사는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루 종일 시계와 씨름하는 장성원 씨. 그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왔어. 할아버지 안녕. 할아버지 안녕. 이상한 아저씨 왔어? 이리 와. 하이. 하이. 어린 손녀의 재롱은 무뚝뚝한 명장도 웃게 만드는 힘이 있나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손주 나봐야 한다 그러더니 내가 손주를 하도 자랑들 하길래 너도 손주 나봐야 한다. 손주 내가 나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 생후 15개월 된 손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큰아들의 아이. 사업차 잠시 들렀다는 큰아들은
장성원 씨의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에서 시계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 예, 올해 이제 바젤페어라고 이제 그 시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전시회가 올해 4월 스위스에서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때 좀 오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볼링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할머니가 올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계의 길에 들어선 아들. 기술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명장으로서 활약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시계에 이제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그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프라우드도 있고 자신감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대우도 많이 잘 받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봐가지고요. 저는 기술자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아버지하고 이제 같은, 정확히 말하면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시계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저도 아버지의 이제 기술을 나중에는 이제 곧 배워가지고 그 길을 잇고 싶어요. 요 근래는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그 아빠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아직 일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열심히 스위스에서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난 데가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날 밤 장성원 씨의 하루 일과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 아무리 명장이라도 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촉을 놓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깨우치는 건 그만의 오랜 습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에 대한 욕심으로만 이러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대로 사라질 기술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는 제가 대중화시키려고 이제 그 기본 애들이 상당히 어렵게 기술해 놓은 그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우리 누가 봐도 좀 알기 쉽게끔 이해가 되기 쉽게끔 해서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수리를 좀 대중화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소개하는 시계는 11형 수동식 기계 시계로 중심에 초침이 있는 중삼침 시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술은 물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그 옛날 자신처럼 스승 없이 홀로 기술을 익히지 않도록 그는 청춘을 바쳐 얻은 기술을 후진에게 전해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명장의 밤은 시계와 함께 또 한 번 깊어갑니다. 다시 만난 장성원 씨는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작업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근과 함께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핀셋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손이나 마찬가지니까. 손과 똑같은 거니까. 네, 이게 손이나 마찬가지니까. 째깍째깍 같은 궤도를 반복해 도는 시계처럼 오늘도 똑같은 일상을 시작하는 장성원 씨. 수십 개의 시계들이 오늘도 그의 손에서 멈췄다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합니다. 문득 그에게 시계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시계, 저한테 시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계.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암울했던 시기에 시계를 제가 우연히 접해서 이 어려웠던 시기를 제가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정신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의 시계를 통해서 늘 시간을 보고
시계를 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시계 기술을 통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이뤄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시계는 저희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시계는 이제 저물어가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패션으로 전락한 시계의 기술이 무슨 대수냐고도 묻죠. 그럴 때면 장성원 씨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나라 기술에만 매달릴 것이냐고. 그의 인생 태엽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